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 사흘째를 맞아 양국 불교계는 마음의 평화가 세상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선명상 보급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강북구 도심에 있는 한 사찰이 구청과 7년째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습니다. 구청이 경내에 공공보행 통로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면서 벌어진 갈등은 수행 환경 침해로 이어지면서 사찰과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의 주지 후보자로 종천, 지정, 정호, 각천 스님 등 4명이 확정됐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80주기 추모 달해제가 동국대에서 봉행됐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증권맨에서 나전칠기 작가로 입문해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로부터도 인정받은 나전칠기의 세계적 명인 김영준 작가를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한일 불교 문화교류대회 사흘째를 맞아 격변하는 세계 질서와 불교의 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회장이 펼쳐졌습니다. 두 나라 불교계는 마음의 평화가 세상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으며 선명상 보급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7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만나 불교 교류를 넘어 변화하는 세상을 진단하고 불교적 해법을 모색해온 한일 불교문화교류대 제41차 대회가 열린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 체제 속에서 화쟁의 종교인 불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자국 이기주의로 인해 국제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 혼란한 정세 속에서 불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필요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현대인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선명상이 크게 도움이 된다며 양국의 선명상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선명상은 한국 불교의 핵심으로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일본 불교의 제 명상은 일본 불교의 대표적인 실천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절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 유엔 대사를 지내고 다시 불법을 펼치고 있는 사토 유키오 이사장은 급변하는 시대 불교의 가르침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私は浄土宗の僧侶の次男として生まれまして成人するまで寺で育ちました。しかし次男であったこともありまして1961年に外務省に入りまして42年間外務省に勤めました。 41차 대회를 마무리하며 한일 불교계는 부처님의 자비, 자애의 정신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개인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명상 보급에 노력한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과 대립, 전쟁과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마음의 평화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의 정부는 선수행의 기반의 현대적 명상적으로 프로그램하는 선명상, 종교를 넘어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근본이며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뿌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 불교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명상에 일본 불교계가 화답을 하면서 선명상 보급이 양국 불교계의 화두가 됐습니다. 일본 도쿄 조조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주지 후보자 4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412차 회의를 열고 주지 후보로 출마한 종천, 지정, 정호, 각천 스님의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후보자인 무유 스님은 미등록 사설사암 실소유자로 확인돼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비구 102명, 비구니 21명 등 총 123명으로 구성된 불국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지었습니다. 불국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다음 달 2일 오후 1시 불국사 무설전에서 열립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의 입적 80주기를 기리는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어제 오전 학내법당인 정각원에서 이사장 돈관 스님 주재 아래 만해 한용운 스님을 위해 차를 올리고 식사를 공양하는 불교식 달해제와 추모법회를 열었습니다. 돈관 스님은 추모법어에서 만해 선사는 불교 대중화에 앞장선 불교학자이자 빼앗긴 조국을 위해 고민한 독립운동가이자 위대한 시인이라며 민족과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적 가치관을 보여준 선각자라고 만해 스님을 기렸습니다. 만해 선사는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예서신 불교학자이시고 민족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이셨습니다. 위대한 시집 님의 침묵을 남기신 시인이었습니다. 민족 사랑과 인류에는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 달해제와 법회에는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동국대 총장, 장원희 교수협의회장, 학생대표 김보연 총학생회 부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 광북구 도심에 자리 잡은 아담한 사찰 향운사가 구청과 갈등을 빚으며 기나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내 공공보행 통로를 개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수행 환경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주변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인지 이석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강북구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은 향운사. 규모는 작지만 부처님 법을 전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처입니다. 하지만 강북구와 갈등이 7년간 지속되면서 사찰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사찰 내 공공보행 통로. 향운사는 이 보행 통로 때문에 7년 동안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불사 당시 강북구는 건축 허가 조건으로 사찰 내 공공보행 통로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주지 지상스님은 거듭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초 보행 통로가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공권력 남용과 잘못된 행정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보행 통로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조건이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지 재산에 침해를 가하고 그동안의 경제적, 정신적, 시간적 많은 피해를 주고도 2018년 12월 준공 후 낯선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소음 등이 발생하면서 수행 환경 침해는 물론 안전과 사생활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내 곳곳에 담배꽁초를 비롯해 각종 쓰레기가 버려지고 밤에는 취객까지 드나들면서 창문을 두드려 깜짝 놀라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통로를 막으라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까지 빗발치면서 결국 담을 쌓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강북구는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고 법원 압류까지 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판을 자기들 원대로 해줬잖아. 그래서 내가 그 거짓말이니까 이겼잖아. 그러면 그게 무효화가 돼야 되잖아. 보행통로 무효화 돼야 되는데 그 뒤로 건축가는 자기들 압류행금 푸른 건 나한테 사과하지도 않고 거짓말로 했지만 사과하지도 않고 그 푸른 걸로 해서 향운사에 해줄 거 다 했으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다 그러고 또 도시계획관은 우리 과가 한 거 아니라 그러고. BBS는 강북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질문 리스트를 좀 한번 저한테 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리해가지고. 강북구는 서면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공공보행 통로 설치는 건축허가 당시 조건부로 의결된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공보행 통로를 개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고발예고, 시정촉구, 고발 절차를 계속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운사와 강북구의 이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만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BBS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기획 리포트 수문절을 찾아서입니다. 오늘은 고려시대 창건 기록만 남은 절터를 복원해 부처님 연화장 세계로 갖고 가고 있는 담양 연동사를 소개합니다.
아직도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지 않지만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찾아오는 모든 일을 위해 문턱을 없앤 곳인데 그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찰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전남 담양군과 전북 순창군의 경계를 이루는 금성산 자락. 고려 때는 몽골군을 피하기 위한 백성들의 피난처가 됐고 조선 말에는 동학 농민운동의 주요 거점이기도 했던 이곳에 연동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축을 준비 중인 극락보전을 지나 동굴과 노천법당에 있는 산기슭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이곳 터줏대감 연백이와 절순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얀 개는 연백이고 노란 강아지는 절순이, 절에 산다는 순이. 제일 먼저 반기죠. 짖질 않아 애들이. 짖지 않고 너무나 반겨줘. 단짝인 두 친구는 벌써 6년 넘게 스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고려 후기 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연동사에는 조선시대 실존 인물 의적 전우치가 자랐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서 이제 전우치가 살려줬어요. 용서를 해줬어요. 그 대가로 이제 전우치가 그 여우한테 도수를 배우게 돼요. 도수를 이제 여기서 익혀서 한양을 진출하는 거죠. 임진왜란과 동학농민운동 등 격동기를 거치며 당시 모습은 사라지고 돌로 된 탑과 지장보살상만 남게 된 연동사. 네,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이곳 연동사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 두 번째는 수도,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이 문턱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도 아궁이에 땔감을 떼고 산에서 내려오는 시냇물을 저장해 사용하면서도 주지 스님은 방문객들이 언제라도 편히 쉬어갈 수 있게 공양간과 차방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도심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자연이 주는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연동사. 쉼터 같은 동굴과 노천법당에 있다 보면 번잡한 일상을 잠시나마 잊고 나만의 평온함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명문대 성악 전공자들로 구성된 스스로 그대로 니르바나 합창단이 청년 음성 포교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의 재학생들로 이뤄진 합창단은 상임지휘자이자 성악가인 정행 스님의 지도 속에 매달 격주로 일요일마다 모여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을 창단시킨 사단법인 스스로 그대로 절명상 선원장 향산 스님은 종교가 없었던 단원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합장 인사를 나누는 청년불자가 됐다면서 이들을 앞세워 찬불가 보급과 포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산 스님의 곡이 원체 부처님 말씀으로 아주 간략하게 잘 되어 있어서 많이 울려 퍼지면 그것이 우리 불국토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대학생들이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한편 사단법인 스스로 그대로가 주최하고 BBS 불교방송이 주관하는 청년 명상곡 콘테스트 본선전이 오는 9월 8일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열리는 가운데 니르바나 합창단은 이날 행사에서 특별 공연 무대에 나설 예정입니다. 복지 포교도량 승악산 수미정사가 개산 21주년을 맞아 신임 주지 취임 행사를 갖고 인천을 대표하는 도량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인천 승악산 수미정사와 경인불교대학은 지난 23일 경내 대원보전에서 개산 21주년 기념법회와 금선 스님 주지 진산식을 봉행했습니다. 수미정사 회주 종현 스님은 불교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인천 지역 포교를 위해 매진했던 지난 21년을 되돌아보고 15년 전부터 준비해 설립한 동국명상원, 인천 지역 최초의 불교복지법인 온세상 나눔재단까지 모두 중생을 위해 환원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미정사 주지 금선 스님은 은사 종현 스님의 뜻을 받들어 선을 스승으로 삼아 공부하고 여여한 마음으로 신도들과 소통하면서 불자들이 기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제13교구 본사인 하동 쌍계사가 25일 경내 파령로에서 6.25 한국전쟁 지리산 군경 민간인 희생자 합동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쌍계사가 자리한 지리산은 6.25 전쟁 때 공비토벌 과정에서 군경과 민간인의 희생이 컸던 지역으로 쌍계사 대웅전합 국보 47호 진감선사 대공탑비에는 당시 피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쌍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참혹한 전쟁으로 죽어간 영혼들을 천도하고 아픔의 상처가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간의 불교 신문을 살펴보며 주목받았던 교계 이슈를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배진호 PD입니다. 일면 톱 기사입니다. 선명상 아카데미 대성황. 조계종 청무원장 진우 스님의 리더를 위한 선명상. 그 첫 강의가 지난 25일 한국불교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주호영 의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원주 대우건설회장 등 다수의 사회 리더들이 함께했습니다. 강의는 전날 화성공장 화재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는데 진우 스님은 강의에서 선명상의 시작은 우선 멈춤이라며 일단 멈추고 내 감정을 조절하며 그 감정에 집착하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불교신문 6면입니다. 공공기관의 편향적 행정 지적한 불교계. 총 3가지의 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종교 편향적 행정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천주교 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 이승훈이라는 인물을 위해 인천시가 공공예산 111억을 들여 천주교인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편찬하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의 편향적인 내용이 불교계의 지속적 관심과 우려 덕분에 전면 수정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사에선 이승만 기념관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중재는 손 놓은 서울시의 무책임함을 꼬집고 있습니다. 11면입니다. 직관 대종사 원력, 세계 불교사에 기록될 이정표. 세계 최대 규모의 불교 종합 대백과사전 가산 불교 대사림.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직관 대종사의 원력으로 시작된 편찬 작업이 42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12만 항에 달하는 표제어를 수록한 가산 불교 대사림은 한국 불교뿐 아니라 세계 불교사에 기록될 이정표가 될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배진호입니다. 나전칠기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부의 상징이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전통 공예품입니다.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롱한 색채는 지난 호암미술관 전시회에서 본 고려 나전 국당 초문 경암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나전칠기 매력에 흠뻑 빠진 원나라 왕후가 요구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은 나전칠기에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하고 여기에 불교 문화를 결합시켜 새로운 스타일의 나전칠기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도 감탄해 게임기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나전칠기 장식을 넣었는데요. 나전칠기를 K문화의 하나로 전 세계에 퍼뜨린 주인공 김영준 명인을 전경은 기획보도 대응팀장이 만났습니다. 네, 나전칠기는 한국의 전통 자개 공예라고 부릅니다. 조개와 전복, 소라 등의 껍질을 그릇이나 가구의 표면에 다양한 문양으로 붙여서 장식하는 공예 기술이죠. 자, 오늘은 나전칠기의 명장, 명인으로 꼽히는 분을 초대했습니다. 자, 세계적인 또 작가입니다. 김영준 작가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나전칠기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됐어요. 됐고 지난 봄에 우리 작가님이 전시하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일로 바쁘신지 요즘 근황을 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요즘 뭐 좀 방송도 했고요. 예. 미국 방송도 했고 그다음에 7, 8월에 또 9월, 10월, 11월 전시가 3개가 계속 잡혀 있습니다. 아, 국내외에서? 예. 그래서 계속 새로운 작품을 하려고 맨날 그냥 정신적으로 바쁘고 몸도 바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CNN에서 그레이트 빅 스토리라는
방송을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봤거든요. 네. 거기 나오셨어요. 예. 그 소개를 이렇게 하던데 영어로 소개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그 방송에 나가게 됐습니까? 뭐 저도 몰랐는데 연락이 왔어요. CNN에서. 예. 연락이 와서 한 2달 전에 예. 연락이 와서 촬영 날짜를 잡자래 가지고 한 달 전에 촬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CNN에 나오고 전 세계로 그레이트 빅스토리라고 나와서 한 3, 4일 됐어요. 지금 나온 지가. 근데 한 3만 명 봤더라고요. 전 세계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많이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네, 보고. 대단하다고 뭐 그러면서 연락이 많이 와요. 아, 그렇군요. 저도 영광이죠, 뭐. 그렇죠. 나전칠기만의 매력이 있습니까? 우리 전통이잖아요. 우리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죠. 근데 저는 그 나전에 제일 그래도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 자기의 빛이다. 예. 그러니까 인공으로는 물감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데 그 자기의 빛이 각도에 따라서 사람을 아주 평안하게도 만들고 또 기쁘게도 슬프게도 만들어서 전 자기의 빛이 가장 저한테는 나전칠기의 매력이라고. 작가님 작품을 보면은 이 불교의 가르침을 좀 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담아냈습니까 그동안 불교의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제가 살다 보니까 참 욕심도 많았고 목표도 많았고 뭐 미술관도 세워야 되겠다 뭐 이런 욕심이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야 되겠다 이런 욕심도 많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몸도 아프고 또 스님들 말씀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다 내려놨어요. 근데 지금도 다 내려놓지만 순간순간 또 생기죠. 욕심이. 야, 그렇죠. 그럴 때마다 또 반성을 합니다. 또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제 공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공이라는 말을 많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작품도 그쪽에 좀 가깝게 하려고 그러고 또 좀 덕을 쌓아야 또 나중에 또 좋다 그러는 거에서 또 나눔 배려 이런 그런 가르침을 불교의 가르침을 제가 좀 많이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니까 그게 작품에 이제 배어나는 거죠. 배어납니까? 네, 저는 모르게. 자, 세계적인 나전칠기 작가 김영준 작가님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명인으로 부릅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있었더라고요. 빌 게이츠의 게임기 케이스, 게임기 케이스의 나전칠기로 제작을 해서 그 케이스를 만들어 줬습니까?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전 증권회사에서 그만두고 한 10여 년간 있는 돈 다 없애서 작업을 하고 국내 전시하다 보니까 아 여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나갔어요. 영국, 프랑스, 밀라노 이런 데를 1년에 한 30번씩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팔리고 올 때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도 그냥 갔어요. 있는 돈 집 하나씩 팔아가면서 그러고 가고 또 하나도 못 팔 적도 있고 하나 팔아서 차비한 적이 있고 뭐 다 팔 적도 한 2번 있는데 그냥 어려울 때 마지막 이번에 전시다 그랬을 때 프랑스에서 빌 게이츠가 제 작품을 샀죠. 어떻게 알고 이렇게? 안 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누가 인연이 돼서 그 호텔에서 그 양반이 주무셨어. 그래서 저는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초청해서 전시했어요. 그 밑에 호텔에서 했는데 우연히 제 작품을 사고 그게 이제 정확히 2007년이에요. 7년에 샀는데 2008년도에 한국을 빌 게이츠가 방문합니다. 그렇죠. 그 2007년 12월에 엑스박스가 그 빌 게이츠에서 만든 유일한 게임기. 하드웨어거든요. 다 소프트웨어만 팔잖아요. 여기다 자기 붙일 수 있냐고 물어봤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그때 저 삼성전자랑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자기 붙이는 기술을 배워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3개만 붙여달라고 그래요. 2개만. 붙여줬는데 5월 7일인가 8일 날 그거를 제가 갖다 줬는데 빌 게이츠가 그걸 그 다음날 보니까 뉴스 보니 몰랐는데 우리나라 그때 이명박 대통령을 주더라고요. 그 뒤로 말이죠. 이 세계적인 기업인이었던 스티브 잡스가 만든 휴대전화 케이스에 나전칠도 붙였는데 이게 CNN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랬으면 그때 또 사연이 있었죠. 이렇게. 그 빌 게이츠가 그걸 이제 주고 나서 세계 언론에 막 아니면 IT에다가 자기가 붙인 건 처음이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몇 개를 더 저한테 주문해서 스티브 잡스 하나 준 거야.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또 디자인에 대해서는 되게 또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애플 뭐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스티브 잡스가 저한테 그때 아이폰이 처음 출시할 때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여기다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자기는 이거 팔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 잘 아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주문해서 제가 만들었는데 나비가 이렇게 딱 꺾였는데 그걸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자, 지금 쭉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계화, 대중화, 후진 양성 네네. 이런 것들인가요? 네, 그런 게 큰 분야고요. 저도 이제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명상을 할 수 있고 거기 와서 행복하고 자기 인생을 좀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명상도 하고 그것을 보면서 또 좋은 말씀도 거기서 좀 들려주면서 좀 인간을 치유한다 그럴까? 네,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제자들은 가르쳐서 세계적으로 하는 건 뭐 기본적인 거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저 때문에 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서 인류를 아름답게 거창하네요. 서로를 좀 덕을 주면서 부처님 말씀이죠, 그게 다. 네, 오늘 나전칠기의 명장 김용준 작가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사실은 인생에 대한 여러 조언을 오히려 나전칠기보다는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6월 29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